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 음악 이론 학습지 마지막 시간이에요. 요거 음악 이론 학습지 마지막 시간이고 여기 이제 다 했어요. 다 했고 딱 두 개만 남았거든요.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있는 율명하고 정간보 요 두 파트만 공부를 하면은 다 끝이 나요. 요 길고 길었던 요 음악 이론 수업이요. 그래서 페이지 수는 30페이지부터 31, 32, 33까지 30, 31, 32, 33 이렇게 4페이지 할 거고요. 공부하는 순서는 32페이지에 있는 정간보를 먼저 하고 30페이지로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율명을 하고 이렇게 순서를 잡을게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영상은 정간보부터 할 거예요. 32페이지와 33페이지를 펼쳐주세요. 학습지 요 페이지 32, 33 요 정간보 파트 한번 펼쳐주세요. 네. 자, 여러분, 정간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음악 요 이론 프린트 처음 배웠을 때, 맨 처음에 5선 악보 공부했었던 거 기억납니까? 5선 악보가 뭐였냐면은, 잠깐만요. 5선 악보가 이렇게 선 5개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다가 뭔가 음악을 표시하는 그런 바탕이 되는 그런 그 기본 체계였잖아요. 근데 서양 음악은 이런 5선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국악악기, 그러니까 동양 음악은 요 정간보, 국악 동양 음악으로 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는요 정간보라는 악보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냐면 세종대왕님이 만들었습니다. 너무 대단한 세종대왕님이시죠. 세종대왕님이 한 일들이 여러 가지 멋지고 훌륭하고 엄청난 대단한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아는 거 일단 뭐 한글 만든 거 최고죠. 한글. 그 다음에 츠국이 장영실이라는 그 노비 출신의 관리를 등용을 해가지고 츠국이와 그 다음에 해시계 물시계. 그래서 시간을 만들기도 했고 만든 게 아니라 시간을 이제 측정할 수 있도록 이런 발명도 했는데 이런 과학적인 것 랑 언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세종대왕은요 음악계에서도 엄청난 업적을 남기신 분이에요. 뭐냐면 일단 정간보를 창안하셨거든요. 정간보라는 요 그 서양 음악의 5선보의 만큼이나 엄청나게 좋은 악보 시스템인 정간보를 발명을 하셨고요. 또 한 가지 종묘제례 악이라는 음악까지도 만들어내셨습니다. 종묘제례악은 뭐냐면은 제사 지낼 때 쓰는 음악인데 그냥 제사가 아니라 조선시대 성대 왕비들한테 지내는 제사 때 쓰는 음악을 종묘제례악이라고 합니다. 그 제사를 종묘제례라고 하고 이 종묘제례악 제사 음악을 요 세종대왕님이 작곡을 하셨어요. 보태평과 정대업이라는 그 곡을 작곡을 하셨는데 엄청난 업적을, 그러니까 왕인데 한글도 만들었지, 과학적인 발명도 엄청 해냈지, 악보도 만들고 음악도 작곡까지 하는 거 진짜 엄청난 인물이에요. 보통 인물이 아니고 이분이 대단한 이유는 이런 만드는 것들을 왜 만들었냐면은 애민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 크셨기 때문에 이거 만들. 지금 갑자기 한국사 수업이 된 것 같은데 요거는 잠깐 지우고. 그래서 한국사 수업 아니고 이제 음악 수업으로 돌아와서 정간보와 5선 악보를 살짝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5선 악보 여러분 우리 공부했다시피 5개의 선으로 구성이 되어 악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다가 음표나 쉼표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마디를 끊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높은 음자리 표도해서 이렇게 솔레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이런 서양 음악의 요 악보 시스템인 5선보가 있고요. 5선보.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악보 시스템인 정간보가 있어요. 정간보는요. 한 칸에다가 율명이라고 하는 음표 대신에 음을 나타내는 기호를 넣어서 연주를 하면 되는 악보예요. 그래서 5선보랑 정간보가 이제 어느 것이 더 우월한가 뭐 이런 논의가 있기는 한데 뭐 어떤 경우에는 정간보가 좀 더 보기가 편한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5선보가 보기가 편한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무튼
그 5선보만큼이나 엄청 그 음악을 표현해내고 기록하기 좋은 시스템인 정관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볼 거고요. 이 정관보 수업 이제 마무리할 때쯤 5선보랑 한번 비교를 선생님과 싹 시켜볼게요. 아, 이래서 정관보가 정말 좋은 거구나. 5선보보는 이 부분에서 뛰어난 거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우고 저기 낙서 같은 거. 자, 정관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조선시대 때 만들었어요. 조선시대 때 누가 만들었다? 세종대왕 때 창안되었습니다. 세종대왕. 우리 정말 최고의 대왕님. 세종대왕. 강화문에 이렇게 쭉 앉아 계신 동상에 세종대왕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정간이라고 부르는 네모난 칸을 세로로 이어 그 속에 율명의 첫 글자나 장구부를 넣기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정관보 사진을 지금 하나 띄워줄게. 자, 우리 이번 주에 선생님이 다음 주 등교하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눠줄 단소 악보거든요. 단소 악보집에 있는 정관보 하나를 지금 내가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자, 여기 지금 칸이 하나 있죠. 이렇게 칸이 하나. 이 한 칸 한 칸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한 칸 한 칸을 정간이라고 합니다. 정간이고요. 자, 이게 왜 이름이 정간이냐면 여러분 한자 중에 요 한자 아세요? 선생님 저게 무슨 한자예요? 샵이지. 샵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얘는 한자도 이런 모양의 한자가 있어요. 얘를 우물정자라고 합니다. 우물정자라고 하는 한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정관보가 옛날에 맨 처음 발명되었을 때 세종대왕 때 발명되었을 때 세종대왕 때 발명되었을 때 요렇게 생겼었어요. 요렇게 지금 여기 보이는 세종실록에 등재된 만전춘이라는 음악의 악보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간 요렇게 우물정자처럼 생겼죠. 악보가. 그래서 우물정자가 쓰여서 정간보. 정간이 이렇게 있어서 정간이 있는 악보다. 그래서 정관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싹 다 지울게 다시. 그래서 요게 지금 옛날에 만들어진 버전의 이제 세종대왕 때 딱 창안됐을 때 만들어진 형태의 정관보 스타일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 위에 있는 약간 이제 원고지 스타일로 되어 있지. 이거는 원고지 스타일로 되어 있는 그 정관보는요 20세기 들어서 좀 이제 표기를 가사도 여기다가 좀 쓰고 막 음악 기호도 좀 복잡하게 넣고 표기를 좀 더 이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원고지처럼 한 줄이 이렇게 띄어져 있는 정관이 오늘날 20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정관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선생님이 보여준 요 단소 악보집도 정관보가 이렇게 오늘날 스타일로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학습지로 와서 학습지 상에 보면은 정관보 읽는 방법인데요. 정관보는 읽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그림 보면은 가로 정관보가 있고 세로 정관보가 있죠. 자, 가로 정관보 읽는 방향은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 책 읽듯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쭉쭉 읽어요. 그다음에 세로 정관보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명이라고 하는 기호를 보면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아까 세종실록에 등재되어 있던 만전춘 악보처럼 원래는 위에서 아래로 읽는 세로 정관보 형식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가로 정관보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로로 보는 정관보도 아직도 있고 가로로 이렇게 읽는 정관보도 있고 이게 혼용해서 오늘날에는 쓰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정관보 읽는 세로 정관보 읽는 것 중에서 또 이제 요걸 한번 볼게요. 지금 세로 정관보 이거 어디 갔어? 너무 세로 정관보 단수 악보야. 이거 단수 악보야. 얘야. 여기 있다. 세로 정관보 여기 단수 악보를 보면은 자, 지금 세로로 이렇게 좀 읽으면 된다고는 했는데 자, 세로 정관보일 때 주의할 점은요. 자, 여기서부터 읽어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읽어야 될까요? 그게 시작이 어디일까요?
곡의 시작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시작해요. 요건 거꾸로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책을 이쪽 방향으로 읽잖아요. 그런데 국악 정간보 세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음악은 요쪽 방향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줄을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옆에로 넘어가서 이렇게 연주하고 요거 연주 끝나고 나면 세 번째 줄에서 이렇게 연주하고 요렇게 연주하고 요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읽어야 돼요. 아시겠죠? 정간보 읽는 법 한번 알려줬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또 뭐가 있냐면은 정간보의 음가라는 건데요. 음의 길이요. 자, 오선보랑 정간보랑 이제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정간보의 음가는 매우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오선보 이렇게 읽는데요. 자, 오선보로 만약에 4분의 3박자라고 해. 4분의 3박자고 뭐 마디 2마디짜리 악보가 이렇게 있다고 쳐. 자, 그러면은 솔, 라, 시라고 이렇게 4분음표 3개가 있는 이런 악보가 있다고 쳐. 솔, 라, 시, 그 다음에 도, 이렇게 이런 악보 2마디짜리 악보가 있는데 얘는 솔, 라, 시, 도 이렇게 연주를 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정간보로 얘를 가로 정간보로 쓴다고 해봐. 그러면은 가로 정간보로 이렇게 6칸짜리를 만들면 돼. 정간보는 3칸 단위로 실선이 있고 가운데는 약간 이제 그 허선 이렇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얇은 선, 그러니까 굵은 선이 가운데 이렇게 있고요. 3칸 단위로 그다음에 좀 얇은 선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여기에 솔, 라, 시, 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오선 악보랑 정간보 중에서 리듬을 한눈에 직관적으로 알기 편안한 악보는 어떤 거예요? 리듬. 그러니까 이 음악의 리듬골을 악보만 봤을 때 란딴딴딴딴 딴딴딴딴 한 요 리듬골을 한눈에 알기 편한 거는 4분의 3박자로 이렇게 해서 써져 있는 이 오선 악보예요, 아니면 정간보예요? 정간보가 훨씬 보기 편하지 않니, 얘들아? 왜냐하면 정간보는 이제 정간보를 지금 또렷하게 그렸으면 여러분이 더 잘 이해했을 텐데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짜리 악보로 여기에 소리를 솔, 라, 시를 내주고 도 내주고 도를 여기서까지 더 내라고 여긴 비어져 있죠. 도. 그러니까 딴 한눈에 리듬골을 알 수 있는 형태의 악보잖아요. 정간보는. 근데 얘는 한눈에 알기가 조금 더딘 게 음표의 의미를 알아야지 이 리듬을 해석을 해낼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음표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만 이 리듬을 읽을 수 있는데 얘는 그런 능력이 없어도 한눈에 리듬을 바로 분석해낼 수 있어. 그래서 정간보가 선생님 생각하는데 정간보가 오선 악보보다 좋은 점은 리듬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오선보보다 아주 더 이렇게 뛰어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 리듬 악보로서 기능이 좀 더 이제 좋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해. 오선 악보, 서양 음악의 오선 시스템보다 정간보 시스템이 좀 더 리듬 파악에 용이하다라는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대신 오선 악보랑 정간보 중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음의 높낮이를 알기 편한 거는 어떤 악보예요? 당연히 오선 악보겠죠. 왜냐? 얘는 음의 높낮이를 실제로 시각적으로 높고 낮음으로 이렇게 오선상의 높은 위치와 낮은 위치에 표시를 해줄 수 있으니까 여기 시작할 때는 좀 낮고 뒤로 가면 높아지는 걸 알 수 있는데 얘는 시각적으로 높낮이가 표시되어 있지 않잖아. 요 율명이라고 하는 가운데 안쪽에 들어있는 이 글자가 음의 높이를 나타내는 기호거든요. 율명의 기호 의미를 모르면은 요 높낮이는 직관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선보는
음의 높낮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관보드보다는 좀 더 뛰어난 시스템이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 두 개 비교할 때 어떤 좋은 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제 좀 아시겠죠? 아까 내가 얘기해줬던 그 정관보랑 오선의 그 어떤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이 이 부분에 나와서 한번 설명해줘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정관보의 음가로 갈게요. 정관보 음가는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세 칸을 이렇게 지어놓고 세 번째 칸마다 좀 굵은 선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굵은 선 하나로 떨어지는 요 박을 요 굵은 선으로 이렇게 맺어진 요것을 한 박이라고 불러요. 1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박이죠? 2박이죠. 알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 지금 한 칸짜리는 몇 박일까요? 한 칸짜리는 어머머 지우면 안 되는데 한 칸짜리는 여기 요 한 칸은요 3분의 1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만큼 두 칸은 3분의 2박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요 세로 악보로 요렇게 세 칸이 몇 박일까요? 한 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가 또 한 박. 요렇게 하면 두 박이 되는데, 자, 꼭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요것은, 자, 정관보는 오선보랑 다르게, 자, 서양음악은 오선보는 앞에 박자표라는 게 있고요. 정관보는 요 위에다가 장단을 써요. 요 위에다가 장단을 써놓고 장단에 따라서 이 정관을 12칸짜리로 만들 것인지 10칸짜리로 만들 것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저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굿거리 같은 경우는요, 굿거리 장단이 12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4칸으로 크게 굵은 선을 만들어 놓고요. 4칸으로 굵은 선을 만들어 놓고요. 안을 3개로 쪼개서 4분박 3소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정관을 세팅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음악 중에 대취타라고 들어봤니? 행진곡이거든요. 그거는 취타 장단이에요. 취타, 행진 장단이에요. 때리고 부수는 장단, 취타를 때리고 부순다라고 하는데, 취타 장단은 5칸을 만들어내요. 굵은 5칸을. 굵게 5칸을 만들어 놓고 가운데 실선으로 하나씩 얇은 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는 2분박이에요. 그래서 얘는 요 한 칸이 2분의 1박이고 굿거리는 얘가 3분의 1박이에요. 요거는 어떤 장단이느냐, 어떤 장단으로 이 정관이 세팅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한 분박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꼭 요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요거는 요 학습지를 만드신 분이 잘 모르고 쓰신 거거든요. 1소박. 근데 대신 요거를 이건 잘 써놨네. 요렇게 하면 맞다. 1박이고요. 요렇게 2분의 1박이 될 수도 있고 3분의 1박이 될 수도 있는데, 2분의 1이 되느냐 3분의 1이 되느냐는 어떤 장단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팅이 달라진다는 거. 잘 쓰셨네 이거. 내가 이거 오해했네. 학습지 쓰신 분 죄송해요. 우리 내 지도 교수님이 만든 건데 미안하네. 아무튼 이렇게 돼서 실선 정관 한 박. 요 실선 정관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실선 정관 3개로 보통은 끊어지는데, 요게 한 박. 그다음에 실선 정관 한 박 안에 작은 박, 얘는 소박이라고 부르고 한 박을 소박이라고 카운트를 하고요. 요 소박이 들어있는 한 칸을 한 1정관이라고 합니다. 네. 넘어가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정관보는 조선시대에 누구 때 만들어진 악보다? 세종 때. 자, 이제 여러분 답 쓰세요. 세종 때 만들어진 기보법, 악보를 읽는 법으로 실선 정관 한 칸이 1박, 한 박, 이건 한이라고 쓸게. 한 박이 됩니다. 한 박을 나눈 작은 박을 소박이라고 합니다. 소박, 작은 박. 색칠된 정관과 그에 맞는 박수. 이거 실선으로 묶였지 몇 박이야? 한 박이겠지. 그다음에 얘는 실선 정관 2박이겠지. 얘는 실선 정관 3개니까 3박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박이 되겠지. 얘는 3분의 1박이 되겠지. 그 다음에 다음 정관보를 보고 해당하는 율명의 박수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율명 아직 공부를 안 했지만 요기요가 요기요죠. 요기요가, 자, 이게 지금 9칸짜리니까 9칸,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세마치라고 정관
써놨어야 돼. 정관보 위에 장단을. 그래야지 이게 기준박이 몇 박인지 아는 건데 이거 지금 잘못되어 있는 문제다. 요 앞에 세마치라는 글씨를 여러분 써놓으세요. 세마치가 3분박, 3소박 장단이거든요. 그래서 정관을 9칸을 그어놓고 만드는 장단이에요. 이렇게 9칸으로 만들어 놓고 하는 장단이에요. 요렇다고 하고 이건 그냥 참고 삼아 아시고요. 자, 세마치에서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요게 황이라는 율명인데 황세박이고요. 그다음에 요거 어디 있어? 요거가 지금 여기 보이죠? 얘는 세 개 중에 두 정관을 갖네. 그럼 3분의 2박이죠. 3분의 2박. 그다음에 요건 임자거든요. 임자. 임종이라는 율명인데 얘는 3분의 1박이겠죠. 그다음에 얘는 무라는 율명인데 하나, 둘, 두 박이겠죠. 두 박. 자, 그래서 3분의 2, 3분의 1, 2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관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여기 지금 문제에 나왔던 한자들에 대해서 다음 영상 지금 바로 다음 영상에 이어진 영상에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율명 페이지 펴고 대기해 주세요.